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김희욱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시장이 관망세였기 때문에 이런 날일수록 이슈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것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슈는 진짜 지금 많아요. 중국 양회 중이죠. 그다음에 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또 지금 파이널 스테이지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죠. 낙관론과 비관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북미 회담의 후폭풍으로 어제 또 갑자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존 볼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고 이번 북미 회담 깽판 친 사람이 존 볼튼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또 이게 또 워싱턴에서 거꾸로 아니 우리도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에서까지 이걸 알았네 하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밖에 미세먼지처럼 뿌옇고 시계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냥 잔잔하게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적은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연 상황이니까 뭘 보면 좋을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개 속. 네, 소장님 뭘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3월장은 조금 우리가 기대치를 낮춰놓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이제 실적 시즌 지금 마무리 다가가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고 결국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저가 메리트 하면 또 라이징 스타 아니겠어요? 기승전? 라.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저기 황사 색깔 셔츠를 입은 명준진 앵커께서 오늘 미세먼지 에디션. 맞추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뭘요? 황사. 공기랑? 네. 네. 너저분하네요. 자, 황사의 근원지로부터 중국의 이슈부터 오늘 시작할까요? 어때요? 좋죠. 그런 거 괜찮나요? 마스크 쓰시라고. 딱 좋았습니다. 자, 중국 이슈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환구시보 사설입니다. 중국 양회. 여야 정쟁 없는 건설적 논의의 장, 서방의회나 대통령 연설과 차별성, 수년간 인민의 삶의 질 향상 성과. 역시 환구시보답게 자화자찬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한 게 중국은 여야 간의 정쟁이 없잖아요. 여기는 공산당 하나야.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공산당 하나는 엄밀히 아니긴 한데 약간 세부적으로 있긴 해요. 물론 근데 공산당의 유일당이라는 게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의견 제시하면은 그날 저녁에 집에 이상한 사람들 찾아오고 막 이번에 양회 전에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조금 위태로워서 그런지 여기에 반박해서 안 된다라는 약간 경고성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좀 돌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양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김민지 앵커는 중국 학을 진짜 학문으로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전문가. 저요? 너무 중국통. 중국통? 시진핑. 되고 싶은. 근데 이 양회라는 게 지금 환구시보 사설에서 아까 보셨던 내용이 왜 나온 거냐면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소통하는 자리라는 게 이제 양회의 참된 의미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최대 정치 행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정협과 전인대가 합쳐서 두 개의 회, 그래서 양회 이렇게 양회라고 하는데 본토 발음으로 어떻게 되죠? 양회. 양회라고 하는. 근데 이 양회가 이제 정협과 같은 경우는 정치 자문 기구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공산당 당원이 있고 기업가 중에서도 있고 소수민족 이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정협. 그러니까 자문기관. 그러니까 사실상 큰 영향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전인대 쪽에서는 크게 한 3개 정도 회의가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주요 안건이 핵심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양회 2개 회의지만 전인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치 행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에 다 인민이 들어가네요. 네, 인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치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좀 프로파간다 성격의 약간 좀 그렇죠. 특히 정협과 같은 경우는 모든 소수민족 그리고 모든 사회 계층 이렇게. 근데 지난해랑 정협 보면은 정말 진짜 별별 중국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 사람들 하면 딱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완전히 서방 쪽도 서쪽도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전인대 정협 보면은 진짜 특이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소수민족.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을 하게 됐어요. 위그족 뭐 이런 다 입게 돼 진짜 약간 아프리카 옷 같은 거 입으면. 그러니까 환구시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지만 뻔하지 않다. 지금 이미 솔직히 양회에서 어떤 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다 발표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의 성과를 냈던 이 양회이기 때문에 뻔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봐라 이렇게 양회 띄우기에.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근데 시황제 지난해에는 시진핑 네, 그렇죠. 사상이 삽입이 되고 그 전에 회의가 황제 또 등급식. 여러 가지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회의도 좀 늦춰졌고 되게 조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만족하는 분위기라는 게 이제 포커스라고 하더라고요. 서방 언론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로 봤을 땐 삶의 질이 만족스러우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네. 삶의 질 향상.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쪽에서의 조금 그런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쪽에서 굉장히 잔잔하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내 배가 부르게 해주면 누가 정치 권력을 잡아도 괜찮다. 그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까지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똑같잖아요. 뭐 이제 잘 살게 되기 전까지는 뭐 사실 뭐 지도자가 누구든 독재를 하든 상관이 없었지만 성장만이 중요한 시대에서 그렇죠. 이제는 분배와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렇죠. 이제 중국도 근데 서서히. 우리가 뭐 배는 네. 부르지 않으더라도 숨은 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와. 공기의 질이 진짜 근데 거기다 절망적인 건 공기청정기도 마스크도 다 소용이 없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전 깜짝 놀란 게 어떤가요? 양회를 할 때는 네. 사실은 중국이 일부러 공장을 다 중단시킵니다. 네. 이 파란 하늘로 양회를 하기 위해서 네. 공장도 중단시키고 모든 걸 다 근데 중단시켜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근데 이번에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뿌옇게 중국도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자체적인 내부 요인으로 할 수 없는 어디선가 날아오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지난해까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관해서 외국 기업들도 환경을 해칠 것 같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렇죠. 세금 면제 같은 것도 다 철폐하고 엄청 강력하게. 쫓아내고 강력하게 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후반부터는 이게 굉장히 흐지부지된 분위기가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좀 미국이나 서방에서 중국을 길들여주기를 우리가 또 바라는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속상하죠. 쓰레기 소각장이랑 화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는데 참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왜 한마디도 못 하는 걸까요? 아니 미세먼지 대책 있다며요. 근데 그거 제 친구한테 네. 중국인 친구한테 한국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라고 했더니 제 친구 하는 말이 뭐? 앞이 보이잖아. 아. 괜찮지 않아? 너네 정도면 살만해 이거예요? 맑은데? 라고 친구가 하길래 뭐 맥인 안대견인가요? 천진 안 출신인데 매일 안 되긴이라뇨.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이 정말 심각하긴 해서 대책이 나오긴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정치권 이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또 뭐 가족들 생각하면은 또 참 이런 공기에서 어떻게 그 가족들과 생활해야 되는지 중국이 요즘- 나서줘야 되나요? 진짜 뭐 바라지 맙시다, 산소캔도 많이 팔린대요. 진짜. 정말요? 진짜 산소캔 팔린대요. 아, 참나. 네. 이슈. 시장 얘기 좀 다시 해보도록 돌아와서. 하죠. 네. 그러면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6에서 6.5인데 관료들 얘기를 조금 종합한 그 카더라 통신들 보면 6.2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6.2로 네, 약간 중간값에서 약간 밑으로 본다. 네, 그래서 2021년까지 6.2 정도 유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난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있다고 솔직히 하더라고요. 높다고 보고 또 하나 놀라운 6% 거는 엄청 높죠. 네, 작년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이 6.8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 높은 건데 그렇죠. 그동안 뭐 7%를 너무 기본으로 성장을 해와서 그런지 음. 몰라도 중국은 지금 부채 문제 진짜 심각하고 지방 부채 엄청 소득 불균형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고 이제 네. 거기는 뭐 미세먼지 이상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오히려 미세먼지를 케어할 수 없을 만큼도 바쁜 일정이지 않았나. 근데 생각해보면 저 옛날에 첫 사회생활을 국회에서 했는데 네. 그때 보좌관이 저한테 이런 먼지 같은 놈이라고 네. 욕을 했는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먼지가. 핵심 이슈예요, 핵심, 이슈. 자 다음 내용 가죠. 침묵의 암살자. 보고 있나 김 보좌관? 연락 주십시오. 다음 거 자, 가시죠. 다음은 동시에 성장률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상호적인 관계인데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BBC 뉴스의 베이징 특파원 스티브 맥도넬입니다. 리커창 중국 자본시장 추가 개방 발표, 중국 정부 무역전쟁 완화 의지가 담겨 감세 플러스 관세의 성과. 참 이 양회 관련된 거 보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 뭐 근데 딱 이렇게 수치로 갖다 분석한 게 이게 있어서 좀 네. 제가 준비했는데 리커창이 이번에 자본시장에 대한 액세서빌리티를 좀 더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어쨌든 타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 중국이 그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규모가 2,980억 달러. 여기다가 추가 관세를 미국에 안 때리면 2천억을 뭐 어쨌든
매기려고 했던 거를 안 매기니까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4,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1조 원짜리 이벤트다. 상상이 양회에 안 대해서. 되는데요. 근데 이제 와닿진 않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어야 1000만 원이야 1억이야 여기까지만 와닿고 그 다음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인데 561조 원이잖아요. 이거 14억으로 나누면 얼마 안 몇 푼 돼요. 되지도 않아요. 몇 푼 되지도 않고. 자, 다음 내용 또 가죠. 예. 네. 자, 미중 무역 협상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노던 트러스트 CIO KT 닉슨입니다. 미중 양자 합의 파이널 스테이지. 협상 타결 뉴스의 심리적 아닌 현실적인 호재다. 미국 기업 실적 보고서상 리스크 요인이 줄었다. 이게 흔치 않은 월가의 여성 임원인데 요분 약간 얼굴이 그 힐러리 클린턴 더하기 제닛 옐런을 합친 것 같은 얼굴 아닌가요? 하관이 약간 제넷 옐런 약간. 느낌이 싹 있어요. 그리고 그죠? 또 이 코하고 눈 미소가. 위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또 닮았어요. 눈빛. 머리 색깔도. 머리 색깔은 염색하면 그만인데 네.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파이널 스테이지라는 말이 현재 시각 월요일장부터 지금 어느 정도 나왔었죠. 호재로 끌어당기고 있는 뉴스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저는 그 뉴스가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퍼펙트하지 않으면 거부할 것이다. 이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지금 참 폼페이오하고 저 존 볼튼하고 지금 뭐 매파적으로 나서가지고 앞에서 막 행동 대장으로 막 쌍절곤 돌리고 다니고 막 네. 이제 뭐 하는데 자 어쨌든간에 이분은 이번만큼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네 이런 테마 말고 실제적으로 타결이 된다고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호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 기업 실적 보고서에 보면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우려나 리스크를 기업들이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나오면 뭐 뻔한 거네, 뭐 이걸로 끝이 아니네라고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리스크 요인 하나가 제거되는 거고, 그럼 그만큼 설비 투자나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운신의 폭이 커지는 확실한 호재는 분명하다. 심리적으로만 그냥 대충 보고서 이거 뭐 당연히 타결되지 뭐 파행으로 안 갈 줄 알았네 이렇게 할 이슈는 아니라고 지금 봤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더 뛸 수 있다라는 지금 선반영이 다 안 됐다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 같아요. 혹시 협상 타결 뉴스 나오고 소문에서 뉴스에 판다고 해서 당일날은 시장이 시원치 않더라도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에는 이게 확실한 호재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 요인이 맞다고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어요. 역시 참 메모와 어떤 출신만큼이나 긍정적이고 밝고 이제 건설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시네요. 미소가 아름다운 네. KT 닉슨님의 네. 코멘트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존 볼튼 빼놓을 수가 없는 오늘짝의 이제 핵심 인물 인터넷에서 중에 별명이 슈나우저예요. 슈나우저. 왜요? 슈나우저가 나왔다고. 여러분도 사진 보시면 명앵커의 이 표현이 딱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과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 NSC 보좌관 존 볼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나서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 러시아와 핵 담판도 본인이 자처. 트럼프, 볼튼, 안 말리면 전쟁. 이런 농담도 했다고 하네요. 농담 아니에요, 이분.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간 전쟁을 주도한 분이잖아요. 네오콘의 중심. 아니 실제로 보면 되게 순한 그냥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같은 인상인데 그러니까요. 얼굴이 되게 작으시잖아요. 네, 얼굴 되게 작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그 전매 특허 표정이 딱 안경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마치 뭐라 그랬어 너 지금? 김정은. 미사일 폭격해. 뭐 그럼 내가 보험은 드러났니? 뭐 약간 이런 보험은 표정인데 드러났니? 드러났니? 근데 이분이 48년생이고 뭐 장 르노, 올리비아 뉴튼 존 이런 사람하고 동갑인데 아직도 지금 어떤 그 에너제틱한 그 면은 대단한 너무 현역이시죠. 그렇죠. 이 NSC 보좌관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선임됐는데 그 전 사람이 현역 군인이었던 맥 메스터. 근데 그 사람이 별명이 미친 개였단 말이야. 그쵸. 매드도그. 그쵸.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미친 개보다 더 센 사람이 왔다. 그럼 미친 개보다 더 센 사람은 뭐예요? 조용한 게. 조용한 개요? 네, 무섭죠. 이제 앙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존 볼튼이 변수로 항상 나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어떤 북미 이슈든. 회담에 있어서는 네. 이제 존 볼튼의 어떤 기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좌우될 것이고 사실은 그 북미 회담이 27일, 8일이었잖아 2월 네네. 달에. 근데 23일 날 원래 존 볼튼이 방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베네수엘라 핑계를 대면서 방한을 취소했잖아요. 요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사실 그런 쪽이었는데 존 볼튼이 한국행을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비둘기파적인 협상은 아예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이런 곡선을 깔았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네.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법리적, 윤리적으로 모두 합당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초강경파예요. 한때 냉전 시대에 뭐 미국의 숙적이었다고 하는 러시아하고 핵담판도 본인이 내가 나서갖고 하는데 뭐 약간 돈키호테 증후군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모든 일에 나서야지 자기가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신 분들 계셔요. 저 한자를 제가 놈 자자로 하려다가 남의 나라 NSC 보좌관인데 사람 인자로 이제 순화를 주소 했는데 알아내서 폭격한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어쨌든 미사일 저 날라가고. 얘기를 한 사람은 어쨌든 놈 자자의 느낌으로 그냥 뭐든지 지가 나서야지 직성이 약간 풀리는. 비꼬는 어투로 말씀은 하신 거군요. 이분은.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든든하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잘 합의 트럼프가 맞는. 요 카드를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 못 말려. 그러니까 나도 이건 어떻게 할 네, 수가 뭐 없어. 여러 이제 성격의 비둘기파, 매파 인사들 예. 쭉 가지고 있어서 협상의 카드로 트럼프가 잘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 짧게 볼까요? 네, 짧게만 볼게요. 예. 바클레이 캐피탈의 카도타 시니치로님이 한 말이네요. 이번 주 전 세계 중앙은행 행사 주간이다. 대세는 중립적에서 비둘기적으로 모아질 것이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성장 전망 하향 플러스 보상 부양책일까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주 ECB, 캐나다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 모두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거나 이제 열리고 ECB는 이제 내일 밤이고. 예. 네. 근데 그 누구도 통화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중앙은행은 없어요. 근데 이거 미국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이런 당연하죠. 아닐까요? 거기다가 네.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여기도 보나마나 걱정과 우려가 많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중국은 양회가 개박을 했는데 흥행을 감안한다면은 뭐 당연히 초반부에 어떤 굵직한 것을 내놓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다른 나라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만큼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어쨌든 성장률 하향만 해도 너무 컸기 때문에 ECB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성장 전망을 하향하면서 그럼 그 하향된 성장 전망에 어떤 갭을 메꿔줄 비둘기파적인 보상을 또 같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카도타 시니치로 네. 의견을 네. 들어보셨습니다. 예. 오늘 양회 그리고 중국 무역 협상 이야기까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